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배우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지혜가 쌓입니다. 입이 찢어져도 절대 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말. 부모의 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뒤틀어 놓을 때가 있다. 무심한 이 말버릇 하나가 자식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부모는 잊지만 아이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묻어둔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잘해준 것뿐인데 왜 저렇게 상처를 받을까? 그 말이 뭐가 문제였을까? 오늘 바로 그 놓치고 있던 지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모가 평생 사랑으로 키워도 딱 4가지 말 때문에 관계가 평생 어긋나기도 하고 자식 마음에 문이 잠겨버리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말이 왜 오해되고 어떤 말이 자식을 꺾고 어떤 말이 자식을 자라게 하는지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원칙을 지키시면 평생 후회 없는 부모가 됩니다. 자식에게 존경받고 나이 들어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부모로 남습니다. 반대로 이 4가지 원칙을 무시한다면 관계는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빠르고 상처는 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나 가벼운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을 되돌리는 매우 현실적인 인간관계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정양용 선생의 지혜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부. 내 또래는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래? 비교하는 말이 아이를 무너뜨린다. 이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라도 성정이 같지 않다. 자식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형제도 성품과 재능이 다른데 어찌 모든 아이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또래는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래? 이 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조금 더 잘 되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노력하라는 뜻에서 건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늘 남보다 못한 아이구나. 내가 뭘 해도 부족하구나. 비교는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함을 선언하는 언어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학을 특히 어려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시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옆집 민수는 100점인데 너는 왜 이래? 아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조금만 막혀도 연필을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원래 못하니까 새로운 문제집을 사주면 펼쳐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안 돼.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심어준 것은 노력이 아니라 포기였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를 고정형 사고라고 부릅니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한번 뿌리내리면 아이는 새로운 도전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실패를 자신의 전체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한번 틀리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이 비교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혹시 당신도 어릴 적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내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사촌은 벌써 대학 갔는데 너는?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허탈함. 그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도 지금 똑같은 기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너만의 속도가 있어. 조금 늦어도 괜찮아. 꾸준히 하면 돼. 어제보다 나아졌네. 이게 중요하지. 이 한 문장이 아이의 자존을 살립니다. 비교는 경쟁심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아이는 남과 비교되는 순간 자기 안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끝없이 멀어지는 타인의 뒷모습만 쫓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형제도 다르거늘 하물며 남의 자식과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아이는 아이 자신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제 안의 힘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을 멈춘다면 아이의 내일은 달라집니다. 2부.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죄책감을 부여하는 말의 위험성.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책임은 윗사람이 지고 허물은 아랫사람에게 돌리지 말라. 그런데 부모들이 가장 무심코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제안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어려운 곳을 말하면 미안하잖아. 심지어 가족여행을 계획할 때도 남편과 아이들에게만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데나 좋아.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자주 그러셨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라고. 어머니는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가 쌓여 있고 아이들은 숙제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지 모르겠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없으면 엄마가 더 행복하실까. 그 생각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관계에서 지나치게 조심하게 됩니다. 싫은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늘 상대가 불편해할까 전전긍긍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은 사라집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기억이 있습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속 썩는다. 그 말을 들으면 속이 서늘해지고 용기가 사라지지 않던가요? 하고 싶던 말도 삼키게 되고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되고 나는 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감정을 당신의 자녀도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부모는 힘들 수 있습니다. 육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아이의 책임으로 돌리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불행한 거야. 이런 생각은 아이의 뿌리를 흔듭니다. 자존감의 바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도 가끔 힘들지만 너와 함께해서 든든해. 우리가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은 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짐이 아니라 함께 걷는 동반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책임은 어른이 지고 아이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아이는 당신의 힘듦을 더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견딜 수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아이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언어입니다. 3부. 그건 너한테는 어렵지 않겠니? 가능성을 제안하는 말. 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꿈을 죽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우고 익히면 누구나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부모는 불안 때문에 종종 아이의 날개를 꺾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너한테 맞지 않아. 괜히 힘들어질 거야. 꿈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 말들은 겉보기에는 조언 같지만 속뜻은 하나입니다. 넌 해도 안 돼. 한 남자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건축가가 되고 싶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레고를 좋아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다리를 만들고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축? 그거 수학 잘해야 하는데 넌 수학 성적이 그렇잖아. 그리고 건축가 되려면 대학도 좋은 데 가야 하고 경쟁도 심하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공무원이나 선생님은 어때? 아이는 그날 이후로 레고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에 쌓아둔 레고 상자들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진로 선택을 할 때마다 망설였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아빠 말씀이 맞을 거야. 결국 그는 원하지 않던 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이 넘어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 정체성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원래 어떤 것을 해도 부족한 사람. 이렇게 자기 생각이 고정되면 인생 전반의 선택이 좁아집니다. 시도하기 전에 포기하고 도전하기 전에 물러서고 가능성을 보기 전에 불가능을 먼저 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뭘 더 하려고? 그건 당신한테 무리야. 그 말을 들으면 기운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하고 싶던 것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용기 내서 시작하려던 일도 주저앉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가능성을 막는 언어는 살아갈 힘을 빼앗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상처받지 않기를,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보호가 지나치면 아이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배워라. 익히고 또 익히면 능하지 못할 것이 없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확신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면 한번 해봐. 이 말이 아이를 움직이게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아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해보고 싶다면 해보자. 잘 안 돼도 괜찮아. 경험이 남아. 넌 뭔가를 꾸준히 하는 힘이 있는 아이야. 이 말은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아이의 가능성은 말 한 문장으로 열리거나 닫힙니다. 당신이 오늘 안 돼. 대신 해봐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자기 안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배움의 시작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4부. 왜 한 번에 제대로 못하니? 성과 중심 언어의 상처. 이 말이 아이를 완벽주의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정약용은 늘 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잘하면 큰 것에 이른다. 즉, 과정이 쌓여 결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결과만 보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정도도 못해? 한 번에 제대로 좀 해봐. 틀리면 안 되지. 이 말들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평가하는 말입니다.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미술 대회에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림을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색칠이 삐져나왔네. 하늘은 왜 이렇게 칠했어? 조금만 더 신경 쓰지. 왜 한 번에 제대로 못하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림을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선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망했어. 다시 그려야 해. 색칠이 조금만 번져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엄마가 실망하니까.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다가 하나라도 틀릴 것 같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발표 수업에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아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틀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왜 한 번에 제대로 못하니?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이는 새로운 시도를 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과도한 완벽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혹시 당신도 살아오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실수 한 번 하면 스스로를 질책하고 잘한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못한 것만 마음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 짐을 아이에게도 올리는 순간 부모와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아이는 부모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고 진짜 자신의 모습은 숨기게 됩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 과정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이를 키우는 언어입니다. 아이는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틀리면서 성장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면서 완성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과정이 좋아지고 있어. 계속하면 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좋아. 틀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시도한 거야. 이 말은 아이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는다는 것, 그 믿음이 아이를 자유롭게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십시오. 완성이 아니라 노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자기만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당신이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천천히 가되 멈추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쪽이 조용히 울렸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저런 말을 했던 적이 있지. 그때 아이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이제 알겠다. 그 깨달음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모르게 했던 말, 아이에게 남아있을지 모르는 상처, 그런 순간들이 떠올랐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그동안 힘들게 했지? 미안해.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더 잘할게. 우리 같이 잘해보자. 아이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고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그 작은 공유가 곧 변화의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에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키는 지혜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립니다. 좋은 말에는 복이 붙고 따뜻한 말에는 사람의 마음이 따라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께 앞으로 더 큰 복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